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극단주의자들을 다뤄야 합니다. 저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권 교체는 이란 국민들이 이 정권에 맞서 일어설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탠드포인트의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게이브 그로이스만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세상과 담쌓고 지내지 않은 이상 모두가 알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한편 그리고 이란이 다른 편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이란에서 군사 행동이 일어나기를 요구해왔던 전쟁입니다. 사실 저는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크네셋 의원이었던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란과 이란의 핵무장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첫 공식 연설을 한 것이 사실 1992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온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일요일 아침 일찍 목격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더 나은 시기입니다.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고 12일 전쟁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있으며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기는 없지만 그들이 더 강해지기 전에 지금이 낫습니다. 제 가족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제 친구들과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을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헤드라인 너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이자 크네세트 의원인 단 일루즈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유창하게 말하며 자기 분야에 능숙합니다. 항상 저와 이스라엘에 데려가는 그룹을 따뜻하게 환영해 이번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전화 연결 중입니다. 사이렌이 방해해도 어쩔 수 없죠. 단 일루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게이브.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이번 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 협력 수준에 놀라셨나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모두가 전쟁이 올 걸 알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중동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마치 트럼프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군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명백한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 공격이 낮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낮에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군과 미군 사이의 협력 수준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두 군대가 하나의 거대한 슈퍼군대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나누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독립된 국가이고 미국도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협력 수준은 정말 놀라울 정도이고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니키 헤일리가 어제 한 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육군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 육군과 이스라엘 군대의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공격에 대해 여러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공격은 오전 8시 15분에 세 차례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내용 말씀해 주세요. 이 첫 번째 공격의 주요 목표는 우리가 잡아야 할 사람들을 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부가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 우리가 폭군 호메이니라고 부르는 인물이 그 첫 번째 공격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아들도 제거되었음을 압니다. 그는 다음으로 권력을 이을 사람이었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절차가 있지만 우리는 호메이니가 자신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다른 많은 군 지도자들도 제거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습 공격을 할 때 12일 전쟁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습해 군 지도부 대부분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공격에서 지도부까지 제거하면
적이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상입니다. 이란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로켓을 쏘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인으로서 우리는 희생되는 모든 사람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상상했던 최대 희생자 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면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단계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만 도취감에 빠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데 매우 신중합니다. 불과 2년 전 10월 7일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잊지 맙시다. 제 말은 10월 7일이면 거의 3년이 되니 그때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협을 제거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는 강한 나라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 이렇게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뜨지 않게 조심합니다. 우리는 일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앞으로 몇 분 안에 그 일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먼저 이야기해보죠. 이란의 타격이 기대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동 전역에서 공격 중입니다. 그들은 사우디, 바레인,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 중이며 예루살렘 바로 외곽인 베이트 셰메시에서도 공격이 있었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합니다. 그 공격은 특히 무서웠습니다. 뉴스 보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안전실에 있었고 우리 공공대피소에 도달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나라 전체가 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더 힘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피소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때로는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밤에 여러 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맞지만 이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말은 저는 최근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3층에 살았고 방공호는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반려동물과 함께 내려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저는 12일 전쟁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살던 곳입니다. 내려갈 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집엔 2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가 울릴 때마다 미사일이 날아올 때마다 엘리베이터 없이 새 층을 내려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교육 시스템이 없어서 아이들과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중 가장 힘든 건 사상자가 발생할 때입니다. 베이트 셰메시에서 그랬고 오늘은 베르셰바에서 부상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이른 시간에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르셰바에서 부상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실히 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선택지는 12일 전쟁에서 이란이 잃었던 힘을 되찾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마치 핵무기 보유와 같습니다. 수천 개 미사일의 화력이 핵무기 한 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핵무기를 얻으려고 시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과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어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위협을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겪을 고난도 훨씬 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텔아비브에 제 친구이자 청취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매우 좌파이고 비비와 그 모든 것 아마 당신과 당신의 정당 전체에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친구와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비비와 트럼프가 물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반드시 일을 끝내도록 해.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아도 되니까 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행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들의 입장에 담긴 아이러니를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의 아랍 병원,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병원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의 병원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도 미사일, 예루살렘에 떨어진 저는 피해자, 첫 번째 부상자가 분명히 아랍인이었고 유대인의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였죠. 맞죠? 이 로켓들은 유대인 지역과 아랍인 지역 모두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확실히 그렇죠.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꼭 팔레스타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란이 다른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란에게 홍보 조언을 한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겁니다. 이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무슬림과 유대인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고 기술과 발전을 중시하는 온건한 아랍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이고 이 지역에 더 밝은 미래를 바라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오직 파괴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오직 파괴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세와 극단적 신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조점입니다. 아랍인 대 유대인, 무슬림 대 유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진보입니다. 진보적인 좌파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중세시대로 되돌리려는 이런 고대적인 관점에 맞서는 가장 깊은 의미의 진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대조입니다. 잠깐 북쪽을 바라보면 분명히 두려움은 지역 전쟁이고 이미 전쟁이 발발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멘의 후티와 북쪽의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내의 다양한 테러 조직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어제 개입했습니다. 레바논 군 정부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들은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난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헤즈볼라와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전선 상황 알려주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강하게 대응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전쟁 유도에 강력히 대응하며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전쟁에 참여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국민이 아닌 정권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끝난 후 미래를 내다보며 페르시아 친구들과 제가 부르고 싶은 것을 함께 서명할 것입니다. 키루스 협정, 저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아랍 세계와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처리된 후에 이란과의 평화를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레바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는 헤즈볼라가 있지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바논 사람들에게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레바논 정부는 확실히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세력입니다. 현재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약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들을 공격한 이후로 그들이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것들 중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레바논 사람들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헤즈볼라가 제거된다면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고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후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이라 제 발음을 들으면 알 겁니다. 저는 레바논 언론을 즐겨 읽는데 레바논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역사 때문에 기사가 종종 프랑스어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친이스라엘 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공개적으로 친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헤즈볼라를 더 싫어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곳의 프랑스어 사용자들, 기독교인들, 수니파들, 그리고 심지어 헤즈볼라처럼 극단화되지 않은 일부 시아파들입니다. 이들은 시아파 헤즈볼라로부터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평화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10월 7일에 배운 위대한 교훈입니다. 만약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극단주의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하마스를 파괴해야 합니다. 헤즈볼라, 후티,
그리고 반드시 이슬람 공화국 정권도 파괴해야 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을 처리하고 나면 옹호한 세력이 부상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생기고 실제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댄, 이번 전쟁에서 또 어떤 전선이 새롭게 열릴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이라크도 또 다른 전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의 대립에서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서 비교적 작은 전선이었죠. 하지만 이란이 통제하는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우리에게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멘의 후티 반군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안 잠잠했지만 언제든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란이 어떤 전선을 열기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협력한다고 보는 주변 아랍 국가들을 많이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처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유럽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공격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키프로스를 겨냥한 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이란이 유럽 본토까지 도달한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유럽이 이를 매우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인들이 미국의 미사일이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를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지금 이 공격의 시기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 그리고 네타냐후가 보여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인들이 나중에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치를 1945년이 아닌 1930년대에 미리 제압한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위험을 제때 처리하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볼 때 로켓이 이스라엘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유튜브, 럼블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 영상 버전을 시청해 보세요. 스포티파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의원 댄 일루즈 아파트 배경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또 얼마나 조용한지도 확인해 보세요. 보통 저 공원은 저도 어디 있는지 아는데 아이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금은 비었지만 정말 아름답네요. 저 풍경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작은 땅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쏘는 것을 멈추게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봤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비판도 많았습니다. 왜 더 빨리 공격하지 않느냐, 미사일 발사대를 옮기고 있어서 어렵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곳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이란은 거대합니다. 정말 넓은 영토죠. 물론 미국 군대도 있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도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권이 미국, 이스라엘, 미국 자산,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지역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방법이 정말로 정권 교체뿐인가요? 저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권 교체는 이란 국민들이 이 정권에 맞서 일어설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부 세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자 지구와 이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아주 작은 땅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인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과 군인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고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 목표물을 훨씬 더 명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최종 목표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란인들 스스로가 붙잡아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 즉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위협, 탄도미사일, 핵무기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서 자유를 쟁취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고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가한 폭정의 수준이 최근 몇 달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보게 될 것이며 트럼프가 그들에게 일어나 자유를 쟁취하라고 촉구하는 모습과 지지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국제 무대에서 여러 번 약속을 지켜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호소하는 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도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란에 있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 망명 중인 이란 반정부 인사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일어설 때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공격이 시작된 초반입니다. 하지만 저는 머지않아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했고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봉기도 없고 군사 쿠데타도 없으며 이란 내부에서 정권 교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사 작전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목표가 언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미사일과 핵무기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없다면 이것은 그저 우리가 이란과 겪을 여러 라운드 중 두 번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정권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기회를 잡아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 전까지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재정비하면 몇 달 후 또 전쟁이 일어나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솔직하고 완전히 정직하며 완전히 투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다음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만큼 이 악과 싸우는데 결연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일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좋아요. 마지막 두 질문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저는 트럼프가 크네셋에서 연설할 때 이스라엘에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 환영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외국 지도자가 한 나라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단순한 의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설이나 포옹, 의자를 열고 닫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작은 디테일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관계는 특별해 보입니다.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일하는데 다른 세계 지도자와 좋은 개인적 관계를 맺으면 역학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의 일원으로서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관계가 이 지역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관계가 현재 이스라엘이 가진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심이 있는 유대인으로서 저는 이것이 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인이 아니어서 미국 정치에 개입하고 싶지 않지만 이스라엘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냥 미국인들이 우리를 알고 악에 맞설 줄 아는 대통령을 선택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는 이스라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위험에 처한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최전선에 있지만 그 다음에는 유럽 전체, 자유세계 전체, 옹언한 아랍 국가들 전체, 그리고 미국 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위협이 커지고 발전하면 미국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이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양국 지도자들의 용기가 정말 역사적이며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네타냐후가 지금 이스라엘보다 이란에서 더 인기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란에서는 네타냐후가 하는 일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의 정권은 정말로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서 보여주는 리더십 덕분에 모두가 동의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네타냐후는 정치인이어서 연정과 야당 등 내부 정치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 관한 한 이란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연정과 야당 모두 하나로 뭉쳤습니다. 정말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는 주간 토라 부분 중 하나에서 우리가 읽은 두 부분 중 하나는 아말렉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이 아말렉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건 또 다른 논쟁이지만 적어도 당신을 파괴하려는 적들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푸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푸림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즉 이란의 지도자에 의해 말살당할 뻔한 위기에서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현대의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가운데 시작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 하니 소름이 돋네요.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로 제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간이 종교적으로 유대인 관점에서 현재의 사건들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페르시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메길라, 즉 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란인들을 아말렉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죠. 저도 그들이 할라카적으로 아말렉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정권과 역사적으로 아말렉이 했던 일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할라카적으로라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상 아말렉은 근절 대상이지만 저는 이란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완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더 큰 동맹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권이 역사적으로 아말렉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임절 때 읽는 메길라 이야기에서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었고 그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나치가 가졌던 아리안 이데올로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듯이 아말렉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러 면에서 페르시아의 일부 문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리안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래 페르시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본 가장 위대한 세계 지도자 중 한 명, 유대인이 아닌 세계 지도자 중 유대인들이 본 인물은 키루스 대왕이었습니다. 2000년 전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곳에서 쫓아낸 바빌로니아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우리를 억압하고 추방했던 폭군들을 물리쳤습니다. 키루스 대왕 덕분에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현재 이란인들의 삶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드는 폭군들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관점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불임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키루스 대왕이 에스더 왕후의 후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키루스 대왕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에스더와 키루스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런 역사적인 관점은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성경적인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역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도 성경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대의 공적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닐로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워싱턴 DC 출생의 미국계 유대인이고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평생 미국인으로서 이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저는 완전한 시온주의자입니다. 시온주의가 무엇인지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토미 로빈슨과의 방송에서 말했듯이 시온주의의 기본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이 우리 역사적 고향에서 자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시온주의자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유대인의 강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과 이번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시온주의의 목적, 즉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위해 이스라엘 땅의 정치적 국가를 실제로 재건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바로 이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적들이 우리를 대적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군대가 있어 싸워서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제 조국이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조약이나 문서뿐 아니라 실제로 F-16 전투기들이 비유적으로나마 나란히 같은 하늘 아래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서방 세계를 위해 함께 조율하고 싸우는 건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저는 크네세트 의원 단 일루즈와 함께 서방 세계 전체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더 이상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을 끝까지 이끌어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루즈 의원님.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하루, 평화로운 한 주, 평화로운 한 달 보내시길 바라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푸림 사메아흐. 네. 푸림 축하합니다. 푸림 축하해요.